자, 5단원 집합이요. 자, 집합은요, 일단 집합과 원소인데요. 집합과 원소에서 집합의 뜻은 뭘까요? 우리도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집합이라는 단어 쓰죠. 집합하면 모여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수학에서는요, 집합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모이는 건 모이는 건데, 운동장에서 애들이 뛰어놀 때 뭐 공잘 차는 사람 모여봐 뭐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우르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모이면 남자들끼리 뭐예요? 야, 네가 공을 잘 찬다고? 뭐 이런 서로, 그죠? 시기 질투가 있죠. 약간 애매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근데 뭐 3학년 일반 애들 모여라 이렇게 하면 명확하죠. 경계가 명확하죠. 그래서 그런 경계가 명확한 아이들의 모임이 집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집합이라는 건요, 어떤 거냐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을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이 바로 집합입니다. 그래서 명확해야 됩니다. 뭐 잘생긴 학생들의 모임 이런 거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키가 뭐 170 이상인 학생들의 모임 이런 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원소라는 건요, 원소라는 건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입니다.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전부 다 원소라고 불러요. 특히나 이런 경우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A가 집합 라지 A의 원소일 때, 원소이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A는 집합 A에 속한다 라고 합니다. 속한다고 하면 기호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스몰 a가 라지 a에 속한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원소가 아니면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면 B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며 기호로 B는 A에 속하지 않아, 이렇게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집합을 어떻게 표현할 건데요? 라는 의문이 들죠. 그래서 집합의 표현을 봅시다. 자, 이 집합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요. 제일 처음에가요, 원소 나열법입니다. 원소 나열법은 그 집합에 속하는 아이들을 그냥 늘어뜨려 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소 나열법은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모든 원소를 어디 안에? 이 집합 안에 나열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원소날법은 숫자가 많아지면 다 쓰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조건 제시법을 많이 나타내는데요.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이 갖는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입니다.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아니면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집합을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A 집합 안에 뭐 1, 2, 3, 4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많이 보시는 그림이 뭐 이런 거죠. A 집합, 뭐 B 집합, 뭐 C 집합 이런 그림은 지나가면서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벤 다이어그램이죠. 그 다음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그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집합의 개수에 따른 원소의 분류는요, 첫 번째 유한집합이 있겠죠. 유한집합은 당연히 뭐가 유한할까요?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한집합.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 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집합도 있습니다.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 공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기호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공집합 기호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A의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걸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NA 이렇게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기호로는 NA 저렇게 나타냅니다. 필기하시고요. 자, 부분집합입니다. 자, 부분집합인데요.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그래서 부분집합이라는 아이는요,
두 집합 AB에 대하여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 기호로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아까 원소일 때는 이게 안에 짝대기가 하나 더 있었죠. 근데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B의 부분 집합이 아닐 때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게 A가 B의 부분 집합인 거고요. 그 다음에 부분 집합이 아닌 경우는 완전히 다 안 들어가면 부분 집합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비껴져 나오면 부분 집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쏙 들어가면 부분 집합이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부분 집합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집합이 있어요. 서로 같은 집합은 뭘까요? 그냥 동일한 집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집합에서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이면 같은 집합입니다. 그래서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이고 B가 A일 때 A와 B는 서로 같다. A와 B는 서로 같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잠깐만요. 부분 집합에서 뭘 빼먹었어. 여기에서 그 부분 집합 성질을 여기 2번이에요. 부분 집합 성질은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부분 집합 성질은 세 집합 A, B, C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래서 A는 A에 속합니다. B도 B에 속하고 C도 C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래서 공집합은 아무 거에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A든 B든 C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가 B에 속하고 B가 C에 속하면 A는 C에 속한다. 얘가 성립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집합이에요. 그래서 같은 집합은요, A와 서로 같다라고 하고요. 첫 번째 A와 B가 같은 집합이면 B호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A는 B 이렇게 나타냅니다. 두 번째 A와 B가 같은 집합 아니면 기호로 A는 B 아니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진부분 집합이 또 있어요. 두 번째 진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이라는 건요, 자기 자신을 제외한 집합이 진부분 집합입니다. 그래서 두 집합 A와 B가 있다라고 치죠. 이거에 대해 A는 B에 속하고 A가 B 아닐 때 A를 B의 진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집합들이 진부분 집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가 부분 집합의 개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보죠. 자, 부분 집합의 개수는요, 일단 집합이 A라 하는데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n개라 합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A의 개수가 n개일 때 이렇게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자, 첫 번째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이 개수는요, 어떻게 되냐면 2의 n제곱입니다. 2의 n제곱.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부분 집합은요, 이거의 일부분만을 포함하거나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거나 모두 다 포함해도 부분 집합입니다. 그죠? 공집합도 부분 집합이니까. 그래서 각각의 원소마다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냐면 얘를 포함할 거예요? 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도 너 포함할 거야? 안 할 거야? 포함할 거야? 안 할 거야를 각 원소마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각 원소마다 몇 가지의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두 가지의 선택의 기회가 몇 번 중첩되는 거야? n번 중첩되는 거야. 그래서 2의 n제곱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진부분 집합의 개수.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요, 2의 n제곱 마이너스 1개. 왜? 자기 자신을 빼야 되니까.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집합 A의 특정한 원소 K개인데 K는 당연히 n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K개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 얘는요, 2의 n제곱에서 k만큼을 뺀 거의 지수를 해주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 집합에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되죠. 맞아요? 그럼 처음부터 집어넣으면 돼.
걔네들에 대해서 우리 뭐 안 할 거야? 너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를 안 해. 그러니까 그만큼만 빼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똑같은 의미인데요. 집합 A의 특정한 원소. L. 당연히 L도 N보다는 작아야겠죠. L개를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 집합. 개수는요, 당연히 2의 n-l이죠. 얘는 빼버려야 되니까 마찬가지. 무조건 포함해야 되는 것처럼 무조건 빼야 되는 애들도 너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가 뭐 이렇다고 치죠. 1, 2, 3, 4, 5라고 치죠.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예요? A의 부분집합의 개수?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이죠.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여기 상계만 빼면 되고,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 1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도 2의 4제곱,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3제곱, 2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도 2의 3제곱 이렇게 됩니다. 제 설명이 되시죠? 네, 필기하세요. 아까 5- 몇 가지 적었죠? 6? 5-7? 합집합과 교집합입니다. 합집합은 뭐고 교집합은 뭘까요? 합집합은 덧셈이 합집합이죠. 교집합은 그러면 뺄셈일까요? 아니요. 공통인 부분이 교집합. 차집합이라고 뺄셈은 따로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합집합 먼저 보자. 자, 합집합이 약간 무슨 힙합 용어 같다, 그죠? 합집합. 두 집합 A, B가 있는데요. 대해요. 두 집합 A, B에 대해요.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 하고, 기호로 A 합집합 B 이러고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 합집합 B라는 애는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A 합집합 B라는 애가 뭐야? 어떤 X인데 이거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A 합집합 B야. A 합집합 B는 X야. 가 끝입니다, 원래. 근데 이 X가 뭐야? 그걸 바 뒤에다 적어줄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X가 A의 원소이거나 또는 X가 B의 원소인 모든 X를 가지고 올 거야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교집합. 교집합은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물 A와 B의 교집합이라 하고, 기호로 A 교집합 B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는 원소 X인데 어떤 X예요? X가 A에 속하고 그리고 X가 B에도 속하면 A 교집합 B의 원소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서로소도 있어요. 서로소는 원래 어떤 의미로 쓰여요? 공통된 원소가 없으면, 그렇죠? A와 B에 공통된 원소가 없으면, 그래서 서로소는 두 집합 A와 B에서 공통된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이야기죠. 없을 때 A와 B는 서로소이다. 그래서 A와 B는 서로소가 교집합이 공집합인 관계를 서로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법칙. 그래서 집합은 연산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연산들을 할 수 있냐면 세 집합 A, B, C에 대해서 어떤 연산들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교환 법칙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A 합집합 B는 B 합집합 A와 같고 A 교집합 B는 B 교집합 A와 같아서 얘네들을 자리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합 법칙도 가능해요. 그래서 결합 법칙은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A 합집합에 B 합집합 C로 해줘도 같고요. 아니면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A 교집합 B 교집합 C로 해줘도 같더라. 그리고 뭐도 성립하더라? 분배 법칙도 성립하더라. 분배 법칙 A 교집합 B 합집합 C인 경우는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합집합에 B 교집합 C에는요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 이렇게 분배되어도 같더라. 그 다음에 여집합과 차집합. 여집합과 차집합인데요. 일단 전체 집합이 있어요. 전체 집합은 뭐냐면요.
어떤 집합에 대해서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의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집합은 그냥 전체 다야 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U라고 나타내요. 전체 집합. 아시겠죠? 그냥 처음의 집합, 전체, universal set의 첫 글자. 그냥 뭐 온 세상 같은 느낌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집합이요. 여집합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U의 전체 집합에 대한 A의 여집합이라고 하고요.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A의 여집합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전체 집합이 1호 공간인데 나 A 집합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럼 A의 여집합은 어느 부분이냐면 이쪽이 A의 여집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에 속하지 않은 모든 아이들이 A의 여집합이에요. 그래서 A의 여집합은요. 그러면 집합은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어요? X바 X는 전체 집합에 속해. 그리고 X는 A에 속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차집합이 있습니다. 차집합이 아까 얘기한 합집합의 반대겠죠? 그죠? 그래서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고 하고요. 기호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A 빼기 B. A 빼기 B. 얘는 X바. X는 어떻게? X는 A에 속해. 그리고 X는 B에 속하지 않아.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차집합이야. 차집합은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죠? A에는 속하고 B에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A에 들어간 것 중에 B에 속한 애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A 빼기 B가 요 차집합의 형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여기선 전체 집합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전체 집합은 그냥 원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필기하세요. 자, 그러면 뭐 붙이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할까요? 집합의 연산의 성질이요. 집합의 연산 어떤 성질이 있냐면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B에 대해서 첫 번째 A 합집합 B는 A 합집합 A는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A 교집합 A도 자기 자신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하고 공집합하고 합집합하면 당연히 A가 나오고요. A하고 공집합하고 교집합을 하면 당연히 공집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A 합집합에 전체 집합을 하면 이 U 왜 이렇게 쓰는지 아시겠죠? 이 합집합 기호랑 헷갈릴까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연히 A 교집합 전체 집합하면 이거 A만 나오겠죠. 네 번째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고요.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A 합집합 A의 여집합하면 이거 전체 집합 나오겠죠. A 교집합 A의 여집합은 당연히 없겠죠. 공집합. 그 다음 7번 A 빼기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이 쓰여요. A 빼기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랑 같더라. 그래서 집합 연산 문제 풀 때는요.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푸시면 조금 낫죠. A 빼기 B 볼까요? 이게 A 빼기 B죠. 이 전체 집합 안에. 그러면 A 빼기 B는 실제로 여기 부분이잖아요. 그죠? 여기 부분은 뭐랑 같아요?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과 같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법칙으로는 드모르강 법칙이 있습니다. 네, 드모르강 법칙은요. 집합의 연산을 할 때 쓰는 법칙인데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로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하게 되면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게 들어오면서 A의 여집합이 됐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고 B는 B의 여집합이 됩니다. 해보면 그죠? 얘도 마찬가지죠? 이 전체 집합 안에 이 A, B가 있으면 얘가 어디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이죠. 맞아요? 얘가 여기 부분이잖아요. 얘는 뭐예요? A의 여집합이면서 B의 여집합이면 요 모양이 그대로 나오죠. 네.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얘는 뭐 될까요? 안으로 들어오면서 A의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고 B의 여집합 이렇게 됩니다. 보죠? 이게 전체 집합이고 A가 있고 B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때 A 교집합의 여집합은 여기 빼고 다야. 그죠? 그래서 여기 빼고 다니까 여기 부분을 다 이야기하는 거겠죠. 맞아요? 얘는 뭐랑 같아요? A의 여집합과 합집합, B의 여집합하면 얘만 남고 나머지 다가 칠해지는 거 맞죠? 그래서 이것을 드모르강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문제 출제 많이 되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봅시다. 마찬가지예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첫 번째 A 합집합 B의 개수는요. A 합집합 B의 개수는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게 A고 이게 B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세고 이것도 세죠.
그럼 여기는 두 번 셌잖아요. 그죠? 그래서 A의 개수에다가 B의 개수에다가 두 번 세어준 A 교집합 B의 개수는 한 번 빼주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분집합 A, B, C 세 개 늘리죠. 합집합 B, 합집합 C의 개수를 볼 거예요. 얘는 잘 보시면 얘가 A, 얘가 B, 얘가 C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 A의 개수와 B의 개수와 C의 개수를 더해줄래? 라고 하게 되면 A의 개수, 그죠? 그 다음에 B의 개수, 그 다음에 C의 개수. 를 더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A 교집합 B 있는 이 부분은 두 번 더해줬죠. 그래서 A 교집합 B도 한번 빼주고 B 교집합 C도 한번 빼주고 C 교집합 A도 한번 빼줘요. 그러면 지금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여기 부분은 세 가지 색깔이 칠해졌죠. 근데 몇 번 빼줬어요, 여기를? 세 번 빼줬죠. 여기는 비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뭘 더해줘요? 그만큼의 개수를 더해줘야 되더라.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개수를 더해주어야 하더라. 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간단하니까 세 번째는 A의 여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A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A 빼기 B의 개수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A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개수를 빼도 되고, 그죠? 아니면 A 합집합 B에서 B의 개수를 빼도 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래프 보시면 일치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까지 하면 집합의 전체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해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